여기를 빨리 보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48페이지 유제 5번이고요. 아, 있죠. 자, 이거 새거 하나 드릴 테니까 쓰세요. 얍. 잘 던졌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요. 다항함수가 있는데 네가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함수 극한이죠. 분모는 0이 되고요. h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f3 빼기 f3 0이네요. 0분의 0 꼴입니다. 근데 어머 2에 수렴했네. 아니 0분의 0 꼴 분모가 0인데 어떻게 2라는 수에 수렴했지? 0분의 0 꼴 인수분해 약분 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값. 근데 인수분해 약분을 네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 구조를 봅니다. 뭐가 보여? 함수값끼리 뺀 게 보여.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표현이겠구나. 그럼 어떤 평균 변화율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는 분자를 먼저 봅니다. 분자 이렇게 써있네요. F 3 플러스 2H 빼기 F3. 이때 분모에 앞에 있는 대입하는 값에서 뒤에 대입하는 값을 뺀 값. 그렇죠? 누가 오면 2H가 오면 얘는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 X가 3일 때부터 3 플러스 2H일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때 문제에서처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버리면 얘는 뭘 의미한다? F'3을 의미하겠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 5라고 써있는데 내가 아는 건 2H분의 얘가 F'3인 건데 여기 5라고 써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5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뒤에다 5분의 1 따로 쓰시고 여기 분모에 2, 분자에도 2를 한 번씩 이렇게 곱해줍니다. 됐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5분의 2 곱하기 F'3 그게 2였다. 그래서 F'3은 몇이었다? 5였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문제들은 F'A가 몇이야 라고 줬지만 여기서는 네가 이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표현을 보시면서 미분계수를 찾았어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네요. 분자도 0입니다. 0분의 0꼴. 근데 구조 다시 봅니다.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표현을 해볼게. 3-H 빼기 F 3 플러스 H가 분자에 있으면 분모에는 앞에 있는 대입하는 값 3 빼기 H에서 뒤에 있는 3 플러스 H를 뺀 값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분모에 누가 있으면 돼? 마이너스 2H가 있으면 되겠네. 됐죠? 그럼 얘가 누군데? F'3 3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문제는 여기 H라고 써있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 곱하고 다시 분자에 마이너스 2 딱 곱해주시면 얘가 뭘 의미한다? F'3. 근데 거기에 누구 곱한 거? 마이너스 2 곱한 값 말해줘. 마이너스 10입니다. 해서 답인 거죠. 끝입니다. 여기 53페이지 좀 펴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fx란 함수가 있어.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이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해. x에 대해서 미분한다?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이런 말 굳이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함수의 변수가 x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중엔 x가 아니라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할 때도 있을 거고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미적분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게 아니라면 뭐 변수는 x밖에 없지 사실상. 그래서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하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f'x 얘가 뭐야? fx의 도함수. fx의 도함수. 도함수가 뭘 의미해? x와 미분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식이야. 됐죠? x와 미분계수의 관계.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f'x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x에 1 넣으면 나오는 미분계수, 2 넣으면
미분하면 나오는 미분계수가 누군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정리된 함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y는 x의 n제곱하고 상수함수의 도함수가 누군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x의 n제곱이 있어요. 얘 도함수 누굽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수가 그대로 앞으로 날아가고요. 차수 하나 낮춰서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끝입니다. 이게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입니다. 없어져요. 상수는 미분하면 0 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바로 위에 보시면 확인 문제 1번 있죠. fx식 있습니다. 2x제곱 빼기 3x라고 써져 있네. 자, 이거의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 미분하시면 되죠. f'x는 미분합니다. 앞에 2 곱해서 4x. 여기는 1차니까 1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3. 끝. 됐죠? 그래서 2차식 미분하면 도함수 몇 차로 나와? 1차로 나와요. 3차식 미분하면 도함수 몇 차식? 2차식. 왜?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꾸로 적분하면 차수가 올라가겠죠.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도함수 성질 54페이지. 뭐 이것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어쨌든 영상 좀 보라고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곱미분법 써져 있고요. 여러분들 합성미분 것도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미분, 뒷미분. 합성미분은 우측에 있어요. 55페이지에 겉미분, 속미분.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55페이지에 보시면 확인 문제 2번 있죠.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미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y'은 2x 빼기 5. 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네. 끝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공식화해서 만들어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미분할 겁니다. 이때 문제는 얘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다는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기로 써져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앞에 있는 요식 미분합니다. 몇이죠? 1이네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냥 써서 곱해주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자, 뒤에 거 미분합니다. 몇이죠? 미분하면? 4x. 끝. 답입니다. 됐죠? 이거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 답 나온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 4x제곱이랑 2x제곱,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끝났네요. 됐죠? 이게 다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확인 문제 3번. 확인 문제 3번. 자,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 주세요. 선생님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fx라는 식이 있어. 걔는 x 4제곱이야. gx라는 식이 있어. 걔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야. 그럼 이때 문제에서 준 함수 y는 뭐와 같냐면 f에다가 gx를 대입해서 만든 함수랑 같아. 괜찮아? 여기 x 대신에 gx 얘 1차식 대입해버리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뭐야?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때 이 합성함수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 f가 겉에 있잖아. 겉에 있는 애를 일단 미분해. 속에 있는 건 그냥 쓰세요. 곱하기 속에 있잖아. gx가 얘를 미분한 걸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에 거 미분하고 곱하기 속에 거 미분하면 돼. 그럼 잠깐만. fx가 x 4제곱이니까 그럼 f'x는 뭐예요? 4x 세제곱이겠죠? 그럼 g'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f'에다가 gx를 대입한 거야. f' 여기에다가 x 자리에 gx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어떻게 써질까? 4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세제곱 써지겠지? 곱하기
G'X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곱한 값이야. 그래서 결론. 얘는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 굳이 합성 형태로 다 바꿔서 말하기 귀찮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겉에 보시면 4제곱이죠. 미분하세요. 4 앞으로가 차수 낮죠. 3차. 됐지? 그리고 곱해주세요. 속에 있는 식을 미분한 거 몇인데? 마이너스. 같은 말이잖아.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그냥 겉미분, 속미분 이러는 거야 계속. 겉에 거 미분해서 쓰고 곱하기 속에 거 미분한 거 해. 됐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혹시 집에서 유튜브 영상 다시 봤어요? 증명하는 거 봤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 합성 미분도 봤지. 끝까지 다 봤죠 우리. 끝까지 다 보지 않았어요? 합성 미분 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안 봤나요? 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집에서 더 봤어요? 네. 존나 대단하시네요. 네. 이러니까 뻑이 가지. 자, 갑니다. 56페이지 쪽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사보자 풀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졸라 쉽음.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미분합니다. 자, 차수 앞으로 날아가서 곱하죠. 6x 차수 낮추세요. 제곱. 앞으로 날아갑니다. 2x 빼기 3. 끝. 됐죠? 됐잖아. 이게 뭔데? x와 미분계수의 관계식이야. 그럼 여기다가 x자리 1 넣잖아? x가 1일 때 미분계수 나오는 거야. 여기다 3 넣으면 x가 3일 때 미분계수 나오는 거야. 미분계수가 뭔데요?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같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뭐부터 얘기할 것 같아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얘기할 거야. 왜? x가 3일 때 그때 그은 접선의 기울기 너네가 알 수 있거든. 미분계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 얘기를 바로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면 곱하기로 써져 있네요. 어떻게 하면 돼? 앞미분, 뒷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냥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4x 써주시면 됩니다. 끝. 이거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면 뭐 하세요. 네. 전개를 못해서 틀리지도 않을 거니까 전개하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린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셔도 상관없다. 자, 3번입니다. 이번엔 3개 곱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나머지 2개 곱한 거 그냥 쓰주고요. 그 다음 가운데 거 미분하면 2네요. 나머지 앞에 뒤에 애들 곱한 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끝에는 세 번째 미분하면 3이네요. 앞에 있는 둘이 곱한 거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네가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겉미분, 속미분 해야 되겠죠? 겉미분 3 앞으로 바로 가죠. 요 3 앞으로 바로 가고 차수 낮추죠. 안에 건 그냥 쓰세요. 곱하기 자, 속에 있는 식 미분합니다. 2x 마이너스 끝. 답입니다. 됐죠? 해서 차분히 보시면 아이고 별거 없네 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맞아요. 별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답 정리해 주세요. 볼까요?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신나게 우리가 미분하는 법도 배우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네. 오호, 이 사람 이거 무슨 의도일까? 자, 앞에 보실게요. 앞에 보실게요. 부탁드립니다. 앞에 좀 봐주세요. 우리 앞에 부분 다시 생각 좀 해보자. h가 0으로 간대요. 분모 뭐가 됩니까? 0. h 0으로 가버리면 분자는 f1 빼기 f1이죠. 그럼 0 나오는 거 아니니?
그럼 일단 우리가 얘를 읽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이거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는구나 일 거야. 그러면 너 인수분해 약분할 수 있니 없니? 이제 있죠. 왜? fx식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 요 f 함수에다가 1 빼기 h 대입한 식 쓰고 이 f 함수에다가 1 플러스 h 대입한 식 쓴 다음 서로 뺀값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왜 안 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왜? 너무 복잡해. 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복잡해. 이거 3차야. 그럼 또 전개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러면 또 언제 이거 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조를 관찰합니다. 내가 0분의 0꼴 인수분해를 못해? 그럼 어쩔 수 없어. 구조 봐야 돼. 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구조 보면서 해석해 볼게. 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구조를 봅니다. 분자를 봤더니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뺀 게 보이네요. 맞아?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 맞아? 따라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f라는 함수에 1-h 대입한 값. 여기는 1 플러스 h 대입한 값.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 값분의 마이너스 2h분의 함수끼리 뺀 값 f1-h 빼기 f1 플러스 h.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고 하면 h가 0으로 간다고 h 0으로 간다고 이 두 점 다 누구랑 가까워진다고? 1이랑 가까워진다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f'1을 의미하는 거야. 분모에 누가 있으면 마이너스 2h가 있으면. 근데 여기는 h만 있네. 그럼 뭐 해줘요? 분모에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분자에도 다시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2 f'1을 의미하겠네. 됐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미분에서 1 대입한 값 x가 1일 때 미분계수만 찾으면 돼. 근데 fx식 나왔네요. 미분합시다. f'x는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이겠죠? 몇입니까? 2네요. 결론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됐을까요? 납득이 됩니까? 괜찮죠? 딱 이 정도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해서 요렇게 정리. 이게 내가 지금 켜본 게 맞지? 이렇게 찬 게 맞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순간. 자, 됐습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보면서 막 저게 더하기 1이야 빼기 1이야 보면서 이렇게 받아 적잖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 그거 받아 적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면 당연히 저렇게 써야 되고 당연히 저렇게 해석이 돼야 돼.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함수극한 해석, 미분계수. 두 가지. 하면 돼요. 다시 봐봐. 2번 문제 보실게.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때 분모를 봤더니 뭐가 돼? 0. 분자도 뭐가 돼? f-1 빼기 f-1이잖아. 0이죠? 그럼 또 보면서 생각하겠지. 이거 뭐야? 0분의 0꼴이네. 됐죠?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 되겠네. 야, fx식 알잖아. 써. 마이너스 는 값도 계산하면 되잖아. 써. 그래서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해. 라고 하면 맞아. 그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한번 또 볼게. 아,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우리가 구조를 좀 볼게. 분자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fx에서 f-를 뺀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맞아?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그럼 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 어떻게 관찰하면 돼? 이렇게 봐. 요게 x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평균 변화율은 몇일까? 이거 식을 한번 써보자고. 왜 선생님 네가 그리는 건 항상 저따위 식만 씁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꼭 저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더라? 그냥 저게 편해서요. 네. 저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보셔야 돼. 해를 보셔야지 손가락을 보면서 뭐라고 트집 잡을 건 아니거든. 네. 해를 보세요.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정리합니다. x끼리 뺀값분에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끼리 뺀값. 얘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여기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니? 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일 거야. 그럼 내가 아는 건 이 값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거든. 근데 문제를 보면 조금 다르게 생겼죠? 분모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있거든. 그래서 문제 밑에다 쓸게요. 문제에서 준식을 이렇게 바꿔볼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과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 쓰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론 이거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 돼? 3분의 1이죠? 3분의 1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네요. 됐죠? 그럼 우리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누군지 찾으면 되네. 우리 위에다가 f 프라임 x 써놨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몇입니까? 10이네요. 그럼 결론 3분의 10 답입니다. 해서 마무리. 자, 봐봐. 우리의 지금까지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행동 양식은 이렇게 돼. 처음에는 0분의 0꼴인 걸 봤어. 인수분해 약분해야지 했는데 인수분해 약분이 안 돼. 왜냐면 식을 몰랐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계수를 갖고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좀 전에는 0분의 0꼴인 거 봤어. 인수분해 약분할 수 있어. 함수식도 내가 알거든. 근데 안 했어. 왜? 너무 식이 복잡했거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미분계수를 갖고 문제를 풀자 했어. 마지막 요 문제는 그냥 복잡한 게 극한값으로 줬어.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가 뭐 하자? 함수식을 만들자라는 거야. 됐음? 우리가 뭐 하자고? 함수식을 만들자고. 지금 여기는 x가 1로 갑니다. 분모 0. 분자는요 0인 건 맞지? 그럼 0분의 0꼴이네.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 약분하기가 싫어. 이유는 뭐 때문에? 너무 복잡해. 그럼 뭐 하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해석하자.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해석하려면 미분계수로 바꿔서 해석하려면 뭐가 보여야 돼? 함수값끼리 뺀 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해줘? 네가 만들어. 네가 만들자고.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봐봐. 문제 쓱 보시면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분모 0이 됐죠. 분자도 0이 된 거 맞지? 분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 하냐면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분자 자체를 전부 다 fx라고 해버려.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5. 그냥 분자 다 fx라고 해버려. 몰라 이씨 이렇게. 모르겠다 해버려.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 다시 x가 1로 가면 분모 0이었지. 근데 분자도 x가 1이랑 가까워지면 0이었지. 맞아? f1이 몇이다? 0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분자는 뭔데? fx잖아. 근데 여기서 잘 봐. 어차피 f1은 0이니까 뒤에다 빼든 더하든 상관없지 않음? 맞아? 뭡니까? f 프라임 1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fx식 알고 있으니까 f'x식을 써봅시다. 5x 4제곱, 4x 세제곱, 3x 제곱, 2x 플러스 1. 여기에 누구는 값? 1는 값 말해주세요. 끝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몇이에요? 몇이에요? 15. 됐죠? 1, 2, 3, 4, 5 더하면 되죠? 1, 2, 3, 4 더할 때 굳이 등차 수열이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풀어야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더하세요. 뭘 또 배운 거 있다고 막 써먹어보려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 안 해도 돼. 물론 심심하면 한번 해보고. 근데 나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우와 대박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거고. 됐죠? 괜찮아 여기까지? 이 정도. 자 4번으로 가볼게요. 대표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fx란 함수가 x는 1에서 뭐 할 때? 미분 가능할 때. 자 미분 가능할 때를 얘기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 말을 보면서 우린 생각해야 돼. 간, 미, 연이죠.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야 선생님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연속이라고. 됐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요? 당연히 연속이어야 합니다.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연속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x가 1에서의 우극한과 x가 1에서의 자극한 그리고 x가 1일 때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굳이 쓰자면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 2x 플러스 x 이 극한값과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다음 함수 ax 플러스 b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누구랑요?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3이랑요. 됐습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얘 뭔데? 얘 a 플러스 b잖아. 그게 몇인 거야? 3인 거야. 해서 여러분들은 연속성에서 해석된 이야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가 3이구나. 하하. 됐죠? 그럼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 그럼 x가 1일 때 우미분계수와 x가 1보다 작을 때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x가 1일 때 우미분계수와 1에서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선생님 또 이거 함수 극한 해갖고 1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 봐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봐야 돼요. 여러분들 59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정말 써있죠? 극한값 다 계산하고 있죠? 미분계수에서의 우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 좌극한값 다 보고 있죠? 근데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냥 이렇게 해. 앞에 봐봐. 아저씨가 빨리 알려줄게. 그냥 봐. fx 나왔잖아. fx 있잖아. 그럼 f'x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1보다 클 때 식이 얘였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지. 뭐야? 4x 플러스 1이야. 됐지?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있네. 미분하면 뭐가 돼? a가 되지. 됐음? 그냥 도함수로 보지 뭘. 됐습니까? 그럼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1보다 클 때 넣어서 나오는 미분계수 1보다 작을 때 넣어서 나오는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님? 그럼 몇인데요? A는 5입니다. 됐죠? 그럼 A, B 더하면 3 나와야 됐어? B는 몇인데? 마이너스 2입니다. 끝. 답이에요.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전에는 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다 써서 자극한 우극한 본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연산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지. 그게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알면 더 빠르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교재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자, 대표 문제 5번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우측 페이지 또 가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미분법 활용을 해보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너네 아우 너무 오랜만에 봤죠 이 표현. 이 다항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보지. 우리 고1 때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면서 등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등식 표현 괜찮아요? 자 봐봐. x 4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애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라고 나올 거야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나머지가 안 나와. 고배 형태로 쓸 수 있어. 끝. 이게 여러분들 뭐야 고1 때 했던 다항식의 나눗셈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나머지 정리도 얘기하고 인수 정리도 하고 항등식 얘기하면서 막 했었잖아. 그치?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그때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이때죠. 시험 되게 잘 봤을 때. 뭐 거의 뭐 커리어 하이 찍었을 때죠. 네, 정점. 고점일 때. 네, 그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너 A, B 값 구하래. 그럼 요 등식 보면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X에다 누구 넣고 싶어? X에 누구 대입할래? 1. 이거 잘했던 친구거든요. 1 대입해요. 왜? 1 넣으면 여기 0 돼서 없어지거든. 그럼 1 넣으면은 0이겠네. 그래서 X 1 넣읍시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고1들은 여기서 끝나.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고2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더 있죠. 뭡니까? 지금 배운 거지 뭐. 어차피 좌우변이 같은 식이잖아. 그럼 미분에서 만든 도함수도 같은 식일 거라고. 아 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도함수도 똑같겠지. 그럼 뭐 해줘? 이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이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dx라고 썼죠? 무슨 뜻이야? d하고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라는 겁니다. 됐죠? 저 위에 있는 d랑 아래에 있는 d가 서로 다른 말이긴 해요. 근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4x 세제곱 더하기 a. 됐죠? 자, 미분할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개 곱하기로 써져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둘이 곱하기입니다.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야.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야. 근데 또 앞에 거 미분하려고 봤는데 완전 제곱이다. 이것도 합성 미분이죠. 겉미분, 속미분 해야 돼. 그럼 자, 앞에 거 얘만 미분합시다. 겉미분 2, x 빼기 1 차수 낮췄죠. 곱하기 속미분 어차피 몇입니까? 1이네요. 1이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했지?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선생님 뒤에 거 미분 어떻게 해요? 그냥 q 프라임 x 쓰면 되지 뭐. qx 미분했음 q 프라임 x. 됐죠? 누구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면 또 하고 싶은 게 있지. x에 누구 넣을래? 1. 왜? 그럼 오른쪽 또 없어지거든. 그럼 x에 1 넣으면 4 플러스 a가 0이겠네요. 그럼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그럼 b는 몇이다? 3이다. 해서 a값 b값을 구했습니다. 끝. 고1 때 배웠던 이야기에서 연장돼서 더 나온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고1한테 주면 고1애들도 풀긴 풀어. 네,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풀죠? 그러면 이제 식 변형하고 난리 나지. 막 조리제법 하고 한번 정리하고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미분해서 가볍게 풀 수 있음. 그래서 실제로 고1 때 문제를 풀던 중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면 그냥 미분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분이 무슨 뜻인지 평균 변화율이 뭔지 이런 건 얘기 안 해주지. 그냥 미분하는 방법만 알려줘. 이렇게 해? 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합부하는 공식 보면서도 그냥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야. 야 미분하는 것처럼 여기 앞으로 싹 날아가서 곱해지고 그거 된다. 이런 얘기.
네, 그냥 그런 얘기 합니다. 한 번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엔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대. 그럼 몫이 나왔을 거야. 나머지가 나왔겠지. 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죠. 우린 이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봐봐. 문제 읽어야 돼.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몇 차일까? 1차 이하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이렇게 쓸게. ax 더하기 b라고 쓸게. 됐죠? 그래서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하는 거 만만한 거부터 하겠죠. 뭐 할래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됐음?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a 빼기 b가 2네요. 관계식 하나. 됐죠? 자, 그리고 뭐 할래? 맞아. 또 하면 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그럼 미분합니다. 5x 4제곱은 앞미분, 뒷미분, 겉미분, 속미분. 바로 하면 되죠. 그리고 ax 있네. 얘도 미분하면 뭐가 돼? a가 되겠죠. 여기까지. ax 미분하면 a만 남잖아. 됐죠? 그리고 또 누구 넣어? 마이너스를 넣는 거죠. 그럼 5는 a가 되겠습니다. b는 몇이에요? 3이겠네요. 그래서 a값, b값 구했으니까 나머지 말해주세요. 5x 플러스 3입니다. 끝.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를 주고 그 함수에서 그 함수 그래프와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할 거야.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미분계수를 좀 이용해 볼까 해요. 자, 봐봐. 우리가 이용하는 건 이거야. x가 a일 때 그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글씨가 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이거 우린 뭐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그럼 봐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 그래프 위에 이 점에서 이 점의 x좌표가 a일 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래?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기울기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두 번째, 지나는 점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나는 점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점 지나잖아. a, fa. 맞아? 그럼 기울기는 x가 a일 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게 뭔데? F'A.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 F'A. 지나는 점 a, fa. 맞아? 그럼 접선 방식 뭐예요? 라고 하면 y는 기울기는 F'A고요. x에다가 a 넣었을 때 함수값은 fa가 나와야 돼.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만 있으면 돼? 만나는 접점이 누군지만 알면 다시 만나는 접점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건 1도 아닐 겁니다. 미분계수 이용해서. 됐음? 이게 끝이야? 그럼 여기 봤더니 교재에 막 66페이지에 막 뭐 써있고 67페이지에도 뭐가 막 써있고 뭐가 막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네, 이게 다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접선과 관련된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공부하시면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어떻게 긋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어떻게 긋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긋니? 이딴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 그때 여러분들을 풀었던 그 과정들이 있어요. 맞아,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접점이 누군지만 알면 돼. 됐음? 접하는 저 점이 누군지만 알면 접선 방식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왜? 미분계수 이용해서 기울기 알아낼 수 있고, 지나는 점은 저 접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편하게 어렵지 않게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점이 누군지만 알아내면 된다. 됐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 혹시 법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법선? 지금 x가 a일 때 접하는 선을 그으면 제가 접선이거든? 그럼 법선이라는 게 뭐냐면 x가 a일 때의 접선이랑 수직인 직선, 얘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불러요. 얘를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선이라는 내용이 아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이 얘기는 해줘야 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잖아. 두 직선이 직교하잖아. 그때는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기하 공부하신 분들은 내적하면 0 나온다. 이런 얘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딱히 설명할 게 많이 없어 여기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요. 뒤에 있는 68페이지. 68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곡선이 있습니다. 몇 참수죠? 3참수네요.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3참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안 배웠지만 어쨌든 곡선으로 있나 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말했음. 이 곡선 위에 있는 1,2라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x가 몇일 때? 1일 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참고로 x에 1 넣어보세요. 몇 나옵니까? 곡선 x에 1 넣어봐. 몇 나와? 그럼 1,2 지나는 거 맞지? 그럼 우리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가 얘가 뭐가 돼? 접점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우린 접점을 알고 있습니다. x가 몇일 때? 1일 때. 됐음? x가 몇일 때? 1일 때 접선을 알고 있지? 접점을 알고 있지? 그럼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1값을 말하면 되겠네. 맞아요? 뭐야? 미분에서 1름값 말하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문제에서 준 곡선을 미분합니다. 3x제곱 빼기 4x. 그럼 1 내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누구 지나? 지나는 점도 알고 있죠? 저 접점 지날 거 아니야. 누굽니까? 1,2를 지나. 그러면 직선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x에다 1 넣으면 y 값은 2가 나와야 돼. 설정해 주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끝. 됐어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같은 뜻. 넘어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곡선 위에 있는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 1,2란 이 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접선과 수직이래요? 이걸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 나와야 돼? 플러스 1 나와야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서로 수직이거든.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 기울기가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면 된다고.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y는 x 플러스 1. 그래서 1번 답, 2번 답을 지금처럼 편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안 어렵죠? 이게 끝이야. 그럼 너 뭐만 찾으면 된다고? 접점만 찾으면 된다고. 됐음? 접점만 찾으면 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우측에서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곡선이랑 접하는데 다음 직선이랑 뭐한데?
평행한데. 됐죠? 평행한데?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네?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됐죠? 그럼 다시 야, 이 곡선이랑 접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한 거야. 됐음?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접점을 찾아야 돼. 됐음?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접점이 누군데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는 뭐야? 이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맞아? 납득이 돼요? 이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접선을 찾아야 돼. 맞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뭘 보면 돼? 미분계수 관찰하면 되잖아. 받아들일까?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가 몇 나올 때? 마이너스 1 나올 때. x에 누구 넣으면 돼? 1일 때죠. 맞아? 그럼 뭐야? 접점의 x좌표가 1이라고. 그럼 잠깐만. 접점의 x좌표가 1이면 접점의 y좌표는 뭡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원래식에다 넣어야 되겠지. x가 1일 때 y가. 1 넣으면 몇 나와? 2 나오네요. 그러면 결론. 기울기가 1이고 여러분들은 1,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말하면 그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y는 기울기 1이죠. x에 1 넣는 순간 y는 2가 나와야 함. y는 x 플러스 1. 답이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빼기 1 플러스 2네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끝.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또 체크했네요. 개구생. 네, 잘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야 답이 틀린데?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들어봐. 어렵지 않아. 자, 2번도 보시면 이 곡선이랑 접하는데 다음 직선이랑 수직이라고 했단 말이지.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몇이겠니?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몇이니? 기울기 몇 나와?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맞아?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누굴 찾아야 돼? 접점 찾아야 돼. 이때 이 접점에서 미분 계수가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x와 미분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잖아. 도함수 쓰면 되잖아. 그럼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 3x제곱 빼기 5. 이거 뭐 나올 때? 마이너스 2 나올 때. 됐습니까? 얘 마이너스 2 나올 때 찾자고. 그러면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3x제곱이 몇 나와? 3. x제곱이 1. 그럼 뭐야? x가 1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나오네요. 두 개 나오나 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 두 개 그려지나 봐. 3차라서. 3차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우리 나중에 그려보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계산만 해보지 뭘.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원래 함수에다 1 넣어서 말하면 되잖아. 몇이에요? 마이너스 8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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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요. 됐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이 점을 지날 때 또는 요 점을 지날 때 두 개 쓰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 x에 1 넣으면 y가 마8 나올 때 또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y가 0일 때. 됐을까요? 해서 정리해서 씁시다. y는 마이너스 2x 빼기 6. y는 마이너스 2x 빼기 2. 됐죠? 끝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양아치요? 양아치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두 개 진짜 나와요? 우리 좀 있으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볼 수 있어.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 접점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누가 중요해요? 접점. 됐어요? 접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자친구랑 너와의 접점이 있으니까 사귄 거잖아요. 접점이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연우는 학교 계속 가? 왜요? 일수요? 방학은 한 거야? 방학했는데 일수를 채우려고 간 거라고? 그거 그냥 가라로 안 해줘? 그냥 야 온 걸로 하자 하고 서로 카톡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피밀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학교 참 네. 좋은 학교네요. 꼼수를 부리지 않네요. 자, 갑니다. 3번 문제. 그 0,-2라는 이 점에서 곡선에다 그은 접선이 있나 봐. 그 중에 기울기가 큰 접선의 방정식을 말해달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큰 놈을 좀 말해달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접점이 누군지 아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접선 말할 때는 접점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너 접점 알아? 너 임마 아냐고 임마. 알아 몰라? 접점 누군지 알아요? 당연히 모르니까 문제에서 물어봤겠죠. 몰라요. 누구한테 뭐가 중요하다? 접점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접점이 분명히 있겠지. 왜? 접하는 선이 있으니까. 접점 좌표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라고 해? 모른다고 해. t,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접점이 있겠지. 근데 나도 누군지 모르니까 t, 해서 넣게. 그럼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죠. 뭐 하면 돼? 미분해서 x에 t 넣으면 되잖아. 2t 플러스 4. 그럼 너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 말할 수 있겠죠. y는 기울기는 2t 플러스 4고요. x에 t 넣는 순간 y 값은 t제곱 플러스 4t 빼기 1 나오거든. 됐지?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고 얘 0,-2라는 요 점에서 접하는 선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뭐 요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됐든 접점이 있을 거라고. 누군지 모르니까 문자로 놓을게. 그럼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 방식을 얘기해 볼게. 근데 그 접선이 누구를 지나? 문제에서 말한 0,-1을 지난다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0,-1을 지날 거라고. 됐습니까? 접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납득이 돼요? 그러면 0,-2 지나니까 x에 0,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는 x에 0 넣습니다. 마이너스 2t제곱 빼기 4t 뒤에 있던 플러스 t제곱 더하기 4t 빼기 1까지 쭉 쓸 거고 정리해서 왼쪽 넘어가면 t제곱 여기 정리하면 0 되고요.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은 0이겠지. 그럼 t 플러스 1, t 빼기 1. t는 누구? 풀마 1이네요. 그럼 뭐야? 접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고 하나는 플러스 1이었다. 됐습니까? t가 누군데? 접점의 x좌표. 근데 그 중에 너는 뭘 찾으라고? 기울기가 큰 놈만 말하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요 2t 플러스 4잖아. 그럼 t가 1일 때가 커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커요?
1일 때가 크죠. 그럼 t가 몇일 때? 1일 때 접선의 방정식 말해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받아들여. 그럼 t에다 1 넣으면 y는 6 x-1 1 넣습니다. 플러스 4가 되겠죠. y는 6x 마이너스 2. 얘가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겠네요. 납득이 될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문제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읽어볼게. 자, 생각해봐. 두 곡선이 있는데 1,2라는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1,2라는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그럼 봐봐. 여기까지의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해석돼야 돼. 일단 첫 번째 1,2라는 이 점에서 공통된 접선을 갖는다며.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곡선도 1,2 지나겠지? 두 번째 곡선도 1,2 지나겠지? 맞아? 둘 다 지날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x가 1일 때 첫 번째 곡선의 접선 방정식이랑 x가 1일 때 두 번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도 똑같겠지? 공통이니까. 맞아? 납득이 돼? 그러면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끝. 답니다. 또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아. 그냥 이 정도야. 그러면 자, 둘 다 1,1을 지날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2일 겁니다. x에 넣으면 y가 2 나올 거야. a 더하기 b는 몇이다? 1이다. 두 번째 얘도 1,1을 지납니다. 2는 1 플러스 c. c는 몇이다? 1이다. 두 번째 x가 1일 때 공통인 접선이니까 기울기 같고 x좌편 y좌편 다 같은 거겠구나. 기울기가 같다고 봅시다.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미분합니다. y'은 2x 플러스 a. 미분합니다. y'은 3x제곱 플러스 c. x가 1일 때 미분계수 똑같아야 되겠죠? 1 넣으면 나오는 값 2 플러스 a는 1 넣으면 나오는 값 3 플러스 c. 1이었네요. 같을 겁니다. 그럼 a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b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결론 a, b, c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얘가 말한 그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 누구예요? 라고 하면 뭐 두 번째 이식 갖고 얘기해 볼까요? y는 x 세제곱 더하기 x, y 프라임은 3x제곱 더하기 1인 상황.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야? 4네요.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 y는 4x-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끝. 됐습니까? 지금 어때요? 말하는 거? 됐어? 그래서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접점. 접점이 누군지 안다? 오케이. 바로 문제 푸세요. 모르면 어떻게? 모른다고 문자로 놔. 그리고 정리하면 돼. 됐음? 이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값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일단 롤의 정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거야.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불러. 평균값 정리보다 좀 더 정확하게 롤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눈으로 봐봐. F에다 마3 넣어보겠습니다. 몇 나오죠? 몇 나옵니까? 네, 2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어보겠습니다. 몇 나오죠? 2 나오죠? 맞아? 그럼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x가 마3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두 함수값이 서로 같은 값일 거야. 근데 얘는 몇 차 함수냐?
2차 함수죠.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인?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구간 마삼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구간에서 미분계수 0 나올 때가 적어도 하나 있다고. 내 눈에 한 개 딱 보이네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미분해서 C 대입하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자. 됐음? 그럼 미분합니다. F'X는 2x 플러스 4죠. 이거 0이 되도록 하는 x값 누구 넣었을 때? 그래서 C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1번 답이라고. 됐음? 그럼 다시 롤의 정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1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을 역시 마찬가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겠죠? 롤의 정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는 거야? 미분해서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거 뭐 만드는 값? 0 만드는 값 찾자고. 됐음? 0 만드는 값 찾자고.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일 때. 됐죠? 그럼 C값은 누굽니까? 여기서 주의사항 3분의 1입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1도 나왔잖아요. 이 구간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해주셔야 돼. 됐죠? 이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그게 누군데? C라고 하자. 됐음? 됐습니까?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해주세요. 그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야. 됐어요? 됐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더 많겠지. 근데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사이 값을 말해줍시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죠. 자, 문제 보시면요. 함수 있죠? 2차 함수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뭘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을 말해주세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상수 C값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만족해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는 구간의 양 끝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얘기해 봅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몇 나오죠? 넣어봐야 됩니다. 몇 나와요? 마이너스 3. 1 내면 몇 나오죠? 3이네요. 맞아? 그럼 이때 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평균 변화율은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되죠. 3분의 3 플러스 3. 몇인 거야? 2. 됐음? 그럼 우린 뭘 찾자? 미분계수가 2가 되도록 하는 C값. 단 C는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해달라고. 됐음?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합시다. F'X는 2x 플러스 3. 이거 뭐 나올 때? 2 나올 때. 그럼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서 C가 몇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해서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값 정리 이야기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운 이유입니다.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을 공부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더하기
9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몇 차 함수입니까? 너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죠? 1 넣어서 나오는 값, 2 넣어서 나오는 값, 3 넣어서 나오는 값, 4 넣어서 나오는 값, 5 넣어서 나오는 값 쭉 좌표표면에 점 콕콕콕 찍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1.1은요? 1.5는요? 넣어봐야죠. 마이너스 1은 넣어봐야죠. 5분의 3 넣어봐야죠. 7분의 1 넣어봐야죠. 맞아? 그렇게 해서 점을 다 찍으면 그릴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친구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합니다.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9. 됐죠? 이 친구의 도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해.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 그럼 나는 도함수는 그릴 수 있죠. 3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지.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x 빼기 3,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죠. 맞아? 그럼 나는 이 원함수라고 합니다. 원래 함수. 원함수 말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도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야. 누구 내면 0 나와? 1하고 3 내면 0 나와. 얘가 y는 f'x 도함수라고 할게. 됐죠? 그럼 이때 도함수가 뭘 의미하는 거야? x와 미분계수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x에 1 내면 미분계수 몇이다? 0.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몇이다? 0. x에 3 내면 몇이다? 0. x가 3일 때 미분계수 몇이다? 0.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몇이다? 0. 그럼 1하고 3 사이에 있는 x값을 대입하면 이때 미분계수 값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맞아? 그럼 x가 1에서부터 3일 때까지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다. 받아들여? 받아들여? x의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이때 미분계수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됐음? 그럼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를 알고 있습니다. x가 몇일 때? 1일 때와 x가 3일 때를 기점으로 x의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미분계수 양수, 1하고 3 사이 넣으면 미분계수 음수, 3보다 크면 미분계수 양수가 나온다. 맞아? 그럼 미분계수가 양수예요. 그 말은 x의 1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그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 맞음? 근데 그 값이 계속 컸다가 점점점 뭐가 돼? 0으로 내려오고 있지. 그럼 이때 기울기 어떻게,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됐음?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점점 x값이 1이랑 가까워질수록 이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랑 가까워져서 결국엔 0이 됐잖아.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됐음? 두 번째, 1하고 3 사이에서는 미분계수가 음수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네. 그럼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겠네. 어떻게 그려질까?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음수, 여기서 접선 음수, 여기서 접선 음수, 여기서 접선 기울기 음수. 됐음? 그리고 다시 x의 3보다 큰 애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렇게 생겼겠다. 이게 누구? y는 fx 그래프 개요.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증가함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미분계수에 부호를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가 양수였다는 얘기 무슨 뜻? 올라간다고. 음수면 뭔데? 내려간다고. 0이면 잠깐 멈췄다고. 됐음? 이때 두 번째, 극대와 극소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요 부분, 이때 요 부분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극대와 극소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야. 봐봐. 이 점,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에요? 혹은 제일 작은 값입니까? 아니죠. 얘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큰 값 나오지. 조금 더 가면 큰 값 나오지. 좀 더 큰 값 나오지. 맞아? 그럼 이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은 누구야? x가 1일 때. 얘는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지. 얘보다 더 큰 애 주변에 없지. 맞아?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 극대. x가 몇일 때? 1일 때를 극대. 그때 나오는 함수값을 극대값.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x가 3일 때 얘보다 주변에서 더 작은 값 있어? 없지. 맞아?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 극소. x가 3일 때 극소. 그때 나온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볼록한 면이 보였을 때 오, 얘 극대, 위로 볼록 극대, 아래로 볼록 극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넣어서 나오는 값 1 넣어볼게요. 몇 나옵니까? 5네요. 극대값 5. 3 넣어보겠습니다. 3 넣으면 몇 나오죠? 3 넣으면 몇 나오죠? 1. 극소값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를 좌표표면에 그릴 수 있어요? 있죠. 왜요? 이거 y좌표 5, 얘 y좌표 1. 그럼 얘보다 한 칸 내려가면 x축이 있는 거잖아. 됐음? 이거 뭐야? x가 1일 때, x가 3일 때, 그럼 x가 0일 때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y축이잖아. 하나 더, x에 0 넣으면 몇 나와? 1 나와. 0,1 y절편. 그래프 그렸습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예요. 됐음? 그럼 이때 문제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야, x가 0일 때부터 x가 0일 때부터 여기 2일 때까지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해봐.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 누구야? 라고 하면 1로서 나오는 얘가 제일 높네요. 1는 게 최대값이요. 그럼 제일 낮은 최소값은 누구야? 0 넣었을 때일지 2 넣었을 때일지 나도 잘 모르겠네. 0 는 값이 1인 건 맞거든. 그럼 2 는 값도 한번 확인해 볼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작은 거 말할게. 그럼 그게 최소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최대 최소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됐음? 결론. 지금 하려는 도함수 활용 2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뭐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다. 해서 여러분들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지금처럼.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몇 차도 그릴까? 4차도 그릴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3차를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3차를 미분한 도함수가 몇 차니까? 2차니까.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뭘 보는 거야? 미분계수의 부호를 보는 거야.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하니까.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는 증감을 아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극대, 극소라는 표현. 됐죠? 극대와 극소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구간을 잘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말할 겁니다. 됐음? 이게 오늘 하려는 도함수 활용 2의 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짜잘하게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도함수 활용 2입니다. 자,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 자, 이때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드릴게. 함수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글씨 읽는 순서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씨를 보면서 어떤이라고 읽지 떤어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맞아? 우리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 그럼 그래프도 마찬가지. 네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럼 봐봐. 그래프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증가입니다. 됐죠? 다시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감소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보면 올라가는 건데요. 거꾸로 읽은 겁니다. 됐죠?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서 읽으면 돼. 그래서 증가 감소 눈으로 바로 보시면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면 증가, x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 됐죠?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알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와 감소 이야기. 자, 두 번째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라고 하면 요겁니다. 미분계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증가,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 됐음?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됐어요?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됐습니까? 안 어렵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미분계수가 0이면요? 미분계수가 0이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요? 얘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고 그냥 증가와 감소가 모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면요. 자, 예를 들어 줄게. 생각해봐. 시간에 따른 나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가 좋으니까 북한산을 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9시에 딱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한 12시쯤에 정상을 찍었다라고 해볼게. 자, 올라갑니다. 시작. 정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때 시간에 따른 나의 높이를 관찰했는데,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신나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쭉 일자, 상상처럼 일자가 쭉 됐습니다. 기울기가 0인 순간이 계속 오고 있어. 왜 그랬을까? 도토리묵 먹어야지. 올라가기 전에. 처음에 딱 올라가서 뭐해? 북한 올라가면 절 있잖아. 그 절 지나면 바로 뭐 있어요?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해? 먹어야지 일단. 체력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님. 됐어? 그럼 먹는 동안은 계속 가만히 있었겠지 거기서. 그럼 이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다 몇인데 계속 0인 순간이잖아. 맞아? 그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지. 내가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증가했어. 그러다 계속 멈춰 있었다고. 그리고 다시 계속 올라간 거야. 됐음? 미분계수가 0일 때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 그냥 멈춰 있었네요. 받아들임? 증가도 감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 이제 12시에 내가 딱 정상을 찍고서 내려올 거거든. 자, 내려올 때 모습을 잘 봐주세요.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아이씨, 안 이뻐. 다시. 이렇게요. 됐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처음에는 훅 내려서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뛰어내려왔다는 얘기지. 막 내려왔다가 중간에 자세히 봤더니 한 이쯤에서 미분계수가 0 될 때가 한번 딱 생겼더라고. 여기서는 접선기울기 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도 접선기울기 음수인 게 보이는데 중간에 살짝 미분계수가 0 나올 때가 한번 살짝 있더라고. 한 포인트 있더라고. 됐음? 왜 그랬을까? 막 내려가다 뭐 했어? 물 한번 살짝 먹고 왔어. 내려가다 물 마시면 위험하니까. 됐어요? 그럼 이랬을 때 나는 12시부터 다 내려왔더니 저녁 6시더라고. 6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온 거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선생님 한 번 쉬었잖아요 라고 말하면 맞아요. 물 먹느라 쉬었죠. 하지만 처음 올라갈 때처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도토리 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내려오다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또 내려온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로 하자? 그냥 감소하는 걸로 봅니다. 됐음? 그래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순간 0이 될 때 그 순간이 한 번 정도 있다. 뭐 여러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 있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내려가는 걸로 봅니다. 근데 얘는 뭐야? 지속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지. 그러면 얘는 그냥 멈춰 있는 걸로 봅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다시 내가 산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가 잠깐 멈춰서 신발끈 살짝 묶고 다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뭐로 본다? 계속 증가한 걸로 봅니다. 올라가는 길에 신발끈 잠깐 묶는 거 정도는 크게 봤을 때 그냥 올라가던 중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 거야. 됐음? 왜?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졌잖아.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의 점, 여기서의 순간 멈춘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멈춘 걸로 보이지 않거든. 됐어요? 그래서 이 표현 잘 보셔야 돼.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야.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야. 이 말은 맞아. 이때 얘를 거꾸로 말할 거야. 증가한다고 하면 어떤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감소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의 미분계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 이 명제의 역을 말할 때는 등호가 붙어요. 왜? 올라가다가 한번 멈춘 거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걸로 보자 라는 거야. 내려가다가 한번 잠깐 멈춰서 신발끈 묶은 거 정도까지는 그냥 내려가는 걸로 보자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개념 2A는 증가 감소의 판정 이야기 봐주시고 옆에 가시면 옆으로 가시면 네모 박스 있습니다. 네모 박스.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됐죠?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합니다.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말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증가한다고 하면 감소한 건 아니잖아. 그럼 0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증가로 볼게 라고 얘기하시면 돼. 표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실질적으로 증가 감소하는 거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앞에 예시만 들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벌써 이제 수업 끝날 시간 다 돼가네요. 빨리 합시다. 자, 다음 함수에 뭘 찾으면 돼?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럼 미분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 도함수 필요하죠. 미분합시다. 3x제곱 빼기 6x.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죠?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0하고 2네요. 됐죠? 3x 공동인수 묶으면 되니까요. 됐죠? 그럼 결론. 증가할 때는 언제입니까? 증가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0보다 작을 때, 여기 2보다 클 때. 됐습니까? 그럼 증가하는 구간을 말해줄래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2부터 무한대. 이게 증가하는 구간.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0부터 2까지. 선생님 이거 등호 왜 가져가요? 어차피 0인 순간이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찰나의 순간이잖아. 얘까지 포함해서 그냥 얘기할게. 됐죠? 끝입니다. 됐어요? 증가 구간, 감소 구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미분계수 음수일 때, 미분계수 양수일 때, 증가하네, 감소하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 fx 그래프 개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조선 이렇게 그어요. x가 0일 때, x가 2일 때,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내려갔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문제에서 물어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될 겁니다. 됐죠? 개형까지 눈에 익혀 놓으세요. 자, 계속합니다. 두 번째. fx 봤더니 또 3차 함수죠. 증감이 필요합니다. 도함수 f'x는요. 3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3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3의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증가했다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바로 올라갔다가 멈춰서 물 한 잔 먹고 계속 올라간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증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 범위에서 계속 열심히 증가하고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그래프 그리면요. 이렇게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가는 형태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에요.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오른쪽 가서 대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구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다음 fx 함수가 이 구간에서, 아이고 이 구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거 뭐예요? 실수 전범위죠. 실수 전범위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미분에서 나온 도함수죠.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3. 이게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됐죠? 몇 차식이에요? 2차식입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이랑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씨 고1이야 이거? 맞아요. 고1 때 나온 문제죠. 그래서 결론. 판별식 짝수공식 쓰네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음. a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 답인 거예요. 됐죠? 네. 고1 때 했던 거죠. 네. 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 함수가 다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이 열린 구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함수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요.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4.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입니다. 참고로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너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됐죠? 됐죠?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는 감소했으면 좋겠어.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인 거겠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그려지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이 여기 플러스 1이 여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거 맞잖아. 됐어? 이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봐드릴까요? 봐드릴까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이거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플러스 1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 x축 밑에 있으면 이런 그림 나오는 거잖아. 받아들여요?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은 값은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넣습니다. 빼기 1이겠죠. 마찬가지 f 프라임 1 x의 1 넣은 값은요. 2a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게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작다. 여기서 하나만 더.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왜요? 어차피 열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인 그 순간에 0이 나와도 난 관심 없거든. 이건 포함 안 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2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2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네요.
해서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요?